6. 조숙. 의사가 일류샤에 관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하고 밖으로 나오자 꼴야는 빠른 말로 물었다. 어쩌면 그 상판대기가 그렇게도 보기 싫을까? 그렇잖아요. 도대체 나는 의사라는 게 보기 싫어요. 일류샤는 가망이 없어. 아무래도 내 생각엔 그럴 것만 같아. 알료샤는 침통하게 대답했다. 사기꾼들 같으니 의술이라는 건 모두가 사기 행위예요. 그렇지만 까라마조프시, 난 당신을 사귀게 된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아요. 난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과 사귀고 싶었습니다. 단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런 슬픈 때 만났다는 것뿐이지요. 꼴야는 뭔가 좀 더 열렬하고 좀 더 과장된 말이 하고 싶었으나 어쩐지 쑥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이것을 알아차린 알료샤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난 오랫동안 당신을 세상에서 보기 드문 분이라 생각하고 존경해왔어요. 꼴야는 말을 더듬으며 다시 중얼거리던 말했다. 나는 당신이 신비주의자이고 수도원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는 당신이 신비주의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당신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을 저버리게 하진 않았어요. 아마도 현실 생활과의 접촉이 당신을 고쳐줄 거예요. 당신과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거든요. 자넨 무엇 때문에 나를 보고 신비주의자라는 거지? 그리고 나의 무엇을 고쳐준단 말인가? 알료샤는 약간 놀라서 반문했다. 이를테면 신인이 뭐니 하는 것에 열중하는 것 말입니다. 아니 그럼 자넨 하느님을 믿지 않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나도 결코 신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물론 신이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지만 나도 신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세계의 질서라든가 그 밖의 것을 위해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만일 신이 없다면 그걸 발명해 내기라도 해야 할 거예요. 꼴야는 점점 얼굴을 붉혀가며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그런 문득 알료샤가 넌 내 지식을 과시하여 내가 어른이라는 것을 내게 입증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지만 난 조금도 그에게 내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고 생각하자 꼴야는 말할 수 없이 불쾌해졌다. 솔직히 말해서 난 이런 토론을 몹시 싫어합니다. 하고 꼴야는 단호하게 말했다. 신을 믿지 않고도 인류를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볼테르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인류를 사랑했습니다. 아차, 내가 또 이런 말을 꺼내고 말았군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볼테르가 신을 믿었지만 다만 그 믿음이 깊지 않았다고 생각해. 따라서 인류에 대한 사랑도 그리 깊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알료샤는 조용하고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극히 자연스러운 태도로 마치 자기 동년배나 또는 손이 사람을 대하듯 이렇게 말했다. 꼴야는 알료샤가 마치 볼테르에 관한 자기의 견해에 자신이 없는 것처럼 자기보다 어린 꼴야에게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몹시 놀랐다. 그런데 자넨 볼테르를 읽었나? 알료샤는 물었다. 아니 읽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깡디드라면 러시아의 번역판으로 읽었지요. 낡은 판이라 번역도 괴상하고 우스꽝스럽게 되어서. 아차, 또 이런 소릴.
하고 골리앗은 생각했다. 그래, 이해할 수 있겠던가. 그야 물론 완전히. 요컨대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실 그 책엔 저속한 대목이 많아요. 나도 물론 그 책이 철학적 소설이고 하나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쓴 책이란 건 알 수 있지만 골리앗은 점점 혼란 상태에 빠져 들어갔다. 까라마조폿이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나는 철두철미한 사회주의자예요. 갑자기 그는 영문 모를 소리를 불쑥하고 나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알료샤는 웃었다. 아니 어느새 그렇게 되었지. 자넨 아직 13살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골리앗은 주춤하였다. 나는 13살이 아니라 14살이에요. 2주일만 지나면 만 14살이 됩니다. 그는 화가 난 듯이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리고 내 나이가 이 문제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내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 여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네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그때에는 사람의 연령이 신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자네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자네 자신의 사상이 아닌 것만 같이 생각되는군. 알료샤는 겸손하고 침착한 의조로 대답했으나 골리앗은 펄쩍 뛰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천만에 당신은 복종과 신비주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리스도교가 천민 계급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부자와 권력자에게만 봉사해왔다는 것은 당신도 인정하실 테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난 자네가 어디서 그런 귀절을 읽었는지 알 수 있네. 필경 누가 자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었을 거야. 하고 알료샤는 소리쳤다. 천만에요. 어째서 당신은 내가 그걸 어디선가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또한 아무도 그런 걸 내게 가르쳐 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일 원하신다면 말하겠지만 나는 구태여 그리스도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리스도는 가장 인도주의적인 인격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만일 현대에 살아있다면 반드시 혁명가의 대열에 끼어 눈부신 활약을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자넨 어디서 그런 소리를 주워 들었나? 도대체 어떤 바보하고 사귀고 있나? 알료샤는 외쳤다. 하는 수 없군. 실토를 하죠. 내가 우연한 기회에 라키진 씨를 알게 되어서 자주 얘기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벨린스키 노인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벨린스키가 통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쓰지 않았는데 쓰지 않았다면 말로 했겠지요. 모두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그걸 어떤 사람한테서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럼 자넨 벨린스키를 읽었나? 그건 말입니다. 아니, 조금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따찌아나가 왜 오네긴과 같이 떠나지 않았는가 하는 귀절은 읽었어요. 왜 오네긴과 같이 떠나지 않았지? 어쩌면 자넨 벌써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나? 아니, 그럼 당신은 나를 스무로프와 같은 조무래기로 보고 있군요. 골리앗은 이 사이로 씹어뱉듯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렇지만 제발 나를 그런 과격한 혁명가라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란라키진과도 가끔 의견이 대립될 때가 많아요. 조금 전에
따지야나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난 절대 여성 해방론자는 아닙니다. 여성이란 종속적인 존재이므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나는 시인합니다. 나폴레옹의 말처럼 여자는 뜨개질이나 하라지요. 무엇 때문인지 꼴려는 희죽 웃었다. 나는 이 점에 관해서만은 적어도 그 가짜 위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또한 나는 조국을 버리고 아메리카로 떠나버린다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비열하다기보다는 우매한 짓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얼마든지 인류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아메리카에 갑니까? 더욱이 요즘 같은 시기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유익한 활동을 할 분야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누구한테 대답해 주었나? 누가 벌써 자네한테 아메리카에 가자는 말이라도 하던가? 실은 그런 유혹을 받았지만 거절해버렸죠. 까라마조프 씨, 이건 물론 우리끼리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당신에게만 하는 말이니까요. 나는 비밀 경찰에 걸려들어 제프노의 다리 옆에서 교화를 받는 건 질색이거든요. 제프노의 다리 옆에 세워진 그 집을 그대는 영원히 기억하리니. 기억나세요? 참 근사하지요. 아니 왜 웃으십니까? 설마 내가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만일 까라마조프가 우리 아버지의 책장에는 경종이 한 권밖에 없다는 사실과 따라서 내가 그것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책을 하나도 읽지 못했다는 걸 알면 어쩌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자 꼴려는 저도 모르게 몸이 떨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